자, 이 기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느냐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국정원 자료에는, 월간조선이 입수한 국정원 자료에는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1억 달러 수표와 관련이 있는 DJ의 미국 서부 비자금 추적 과정뿐 아니라 동부 뉴욕 근방의 비자금 추적 과정도 자세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4년간 실설로만 떠돌던 동부 비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조성 방법 및 관련 계좌 번호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월간조선에는 비자금 조성 계좌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표 사진, 이번엔 계좌번호, 이래도 언론에 안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DJ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은 국정원, 국세청뿐 아니라 미국 FBI와 IRS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는 FBI와 IRS가 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정황도 있다. 첩보 영화를 방북해 할 정도로 숨가쁜 추적이 이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2009년 5월경 국정원이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첩보를 입수하면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국정원의 내부 자료가 월간조선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국정원의 내밀한 비밀과 관계되는 자료가 막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이 정권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다. 이런 최초의 시작이 되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남 중국 내 비자금 관련자 김 2009년 5월 북한의 어느 간부로부터 데이비슨 김대중입니다. 데이비슨이 북경에 동방가리화 상무를 설립하고 인민폐 40억 위안 5억 불 한화 6천억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했다는 첩보를 제보 이후 이 간부는 첩보 원출처가 동방가리화 상무 바지사장 김광호라고 추가 제보. 이야, 이거 참 정보 소스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되도록 만들고 이걸 월간조선에 입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적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그 정보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동회사가 2009년 6월 10일 설립된 회사로서 성성국제빌딩 17층에 소재해 있으며 동사 대표는 데이비슨 측근이자 동교동계와 친한 김모모로 등록되어 있으나 김모의 후배인 김모가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 데이비슨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김대중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이겁니다. 동사 내에 삼남 김홍걸이죠. 김홍걸의 사무실이 있고 동사 회계 삼남에게 보고를 한다. 바지사장 김은 삼남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등 동사와 김대중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동사 입주 빌딩의 소유주가 김모의 처 박모이고 이들 부부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 관련 첩보는 국정원을 긴장시켰답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액수를 보고받고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업 3차장을 불러가지고 김대중 직계가족의 국내 차명 계좌 확인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세훈 원장은 국내의 김대중 비자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2009년 하반기에 국정원 해외 첩보망은 김대중 아들 김홍걸의 비자금이 중국 베이징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중국 내에 5억 달러가 있다는 보고에 이어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첩보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주장입니다. 이 월간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문제의 회사 동방가리화 상무라는 이 회사를 추적을 했더니 감사에 김홍걸 씨가 지금도 올려져 있다. 이걸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첩보가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 이번에는 2012년 상반기 국정원 소속 미국 시애틀 주재 도 정보관이 김대중 비장과 관련한 한 통의 전문을 국정원 본부로 보냅니다. 이 보고 내용이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2010년 이것도 국정원 보고자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테리 스즈키의 첩보 내용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은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는 누구누구 회장, 서부는 한서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서루이, 누누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코사인이라는 뜻이죠. 네 사람이.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신명 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병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1억 달러가 바로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이 1억 달러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시애틀로부터 동시에 똑같은 의혹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커지는 거죠.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느냐 하면은 우선 국세청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죠. 해외에 탈세 자금이 있으니까 탈세 환수하는 게 국세청의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0년 5월부터 당시의 국세청 차장 이현동, 당시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분이 나중에 국세청 차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11월에 국세청은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실무 책임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김대중 비자금 조사를 국세청에 거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어요. 박윤준 국장이 자신이 미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IRS, 미국 국세청 소속 브라이언 조, 한국계 미국입니다. 브라이언 조를 협조자로 삼아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내용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 브라이언 조는 비공식적으로 DJ의 동부 비자금 추적에 나서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마치 연재소설을 낭독을 하듯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이 미국 FBI, 미국 국세청, IRS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체제 속에서 김대중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간 결론은 뭐냐? 증거 자료를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이 수많은 증거가 있는 이 비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비자금 조사를 했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월간조선의 이런 5개월에 걸친 심층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과 한국 언론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진실을 캐는 힘이고 하나는 진실을 듣는 힘인데 어느 쪽이 센지 여러분도 한번 어떤 역할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월간조선 찾아 읽어보시고 우선 관련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십시오. 왜 이건 보도하지 않느냐고.